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차청 따단 빵빵. 네. 자, 여러분들 고려 시대에요. 이 사람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인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인저는요, 태어나서 2년 뒤에 무신정변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깐난 아기 때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그런 혼란기 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이인저는요, 머리가 너무 뛰어나요. 머리 좋아! 신동이야. 그래서 뭐, 당시 이게 막 글을 읽고 막 글을 깨치고 글을 쓰는 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명한, 이게 고려시대도 여러분들, 굉장히 사교육이 굉장히 발달돼 있었어요. 고려시대도요. 장난 아니었어요.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개경이 아마 용현동인가 그 동네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서울의 대치동 같은 곳이야. 거기에 각종 학원들이 다 밀집해 있고요. 심지어는 일타 강사도 있어요. 일타 강사도. 쪽집게. 왜냐면 고려시대는 과거 시험을 광릉 때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 이인저가 머리가 좋으니까 과거 시험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다. 고려시대도요. 모의평가가 있어요. 모의평가. 예. 주로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합숙기관이 어디였냐면 절이에요. 절. 네. 요즘에 그 기숙학원처럼 절에서 기숙을 하면서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이 이인저라는 사람이 모의평가를 보면 거의 전국 수석이야. 와, 너무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 시험은 뭐냐면 각촉부시라 그래가지고 이게 촛불을 켜놓고요. 그 초에 그 눈금을 이렇게 딱 그어놓은 다음에 그 눈금이 올 때까지 글을 써내는 그런 어떤 시험이거든요. 그런 어떤 시험을 통해 가지고 두각을 드러냅니다. 뭐 이 사람은 그냥 모의 평가만 보면 그냥 전국 수석이야. 그러니까 과거 시험에 보면 따놓은 당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이 아들 이인저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대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저쪽 그 남쪽으로 발령을 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관직이 그쪽으로 이제 발령이 난 거야. 가야 되는데 그 개경의 그 학원가를 떠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아버지만 가요. 거의 그러니까 그 당시도 기러기 아빠가 있었던 거예요. 아들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만 그냥 가고 아들은 그냥 학원가에 냅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고려시대나 지금이랑 참 비슷한 모습인데, 자, 드디어 그 모의평가만 보면 전국 수석을 하고 있는 이 이인저가 드디어 이제 과거 시험을 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전국 불합격. 제가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는 잘 보는데 진짜 수능을 딱 보면요, 이렇게 시험지가 하얘진대요. 그리고 시험 못 보는 친구들 제가 지금 많이 봤거든요. 이인저가 그런 거야. 그 아버지가 믿고 있었던 아들이 이렇게 시험을 막 낙방을 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당시에는 왜 요즘 그 엄마들 왜 치맛바람이라고 하잖아요. 치맛바람. 근데 고려시대는 이제 교육을 이제 남자들, 아빠들이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도포바람. 도포바람. 이 아버지가 이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교육을 정말 신경 많이 썼는데 아들이 떨어진 거야. 충격을 너무 받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사교육 준비를 하고 막 일타 강사까지 막 붙이고 막 했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이인저의 그 치명적 결함, 그게 뭐였냐면 술을 좋아하네. 술을 너무 좋아하네. 이게 술을 좋아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술을 너무 좋아해. 예. 요즘 여러분들 왜 이렇게 뭐 게임기 좋아하고 뭐 이렇게 SNS 뭐 너튜브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그런 걸 빠진 거지 뭐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그게 오락이었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죠. 어느 날 근데 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어느 그 별자리에 있는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이번 과거 시험은 합격을 할 것이야 라고 꿈에서 알려준 거예요. 아들이 합격한대. 우와 대박. 그래서 그 아버지가 결심을 했습니다. 야 아들 불러. 인저야 널 넣어봐. 인저 이름을 바꾸자.
개명을 하자. 너 자꾸 떨어지는 게 너 이름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규자가 그 별 규자거든요. 그 별 자리에 있는 그 노인이 합격 통지를 통보, 알려줬다. 라고 해가지고 이 인저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이규보로 바꿉니다. 그 유명한 이규보, 동명왕편의 저자 이규보란 이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개명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합니다. 합격합니다. 네.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떨어지시나요? 개명하십시오. 농담. 네. 어쨌건, 네. 야, 그 동명왕편의 그 이규보가 또 이런 또 흑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항상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역사상 그렇게 많은 시를 남겼던 정말 너무 이규보의 시는요 깊이가 엄청나요. 장난이 아닙니다. 당시 어떤 철학과 문학을 관통을 했던 시인이 바로 이규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그 시를 남겼던 그 시를 읽고 있으면 와 정말 이 사람의 깊이는 도대체 어디까지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규보도 벼슬자리를 얻으려고요. 참 비굴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 무신정권에 아부하면서 어떻게든 벼슬 하나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인물. 인생사를 본다면 좀 어떻게 보면 찌질한 어떤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가 그러면서 남겼던 그 시들은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시를 남겼죠. 어쨌건 네, 개명한 결과 이규보는 과거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 자, 바로 그 이규보가 살고 있는 고려시대 문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유학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유학은 훈고학이라는 데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게 많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성리학은 뭐고 유학은 뭐예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유학, 유교죠. 예, 그 유학의 그 안에 훈고학도 있고 성리학도 있고 양명학도 있고 고증학도 있고 예, 여러 학문의 어떤 성격들이 있는 건데 그 통합을 우리는 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요. 고려는 훈고학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설명까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이제 교육기관을 봐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고구려 소수리망 때 세웠던 대학교는 어디? 태학. 통일신라 신문왕 때 세웠던 대학은 어디? 국학. 발해의 대학은 어디? 주자감. 고려의 대학은 어디? 국자감. 조선의 대학은 어디? 성균관.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중앙에는 국자감이 있고요. 지방에는 향교가 있습니다. 조선은 중앙에 성균관이 있고 지방에 향교가 있고 예, 지방 공립학교가 바로 향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지만 왜 그 교촌치킨 알죠? 교촌치킨. 네. 그리고 교동짬뽕 알죠? 교동짬뽕. 예. 교촌치킨, 교동짬뽕. 그 교촌과 교동이 뭔지 알아요? 그 교촌과 교동은 바로 옛날 조선시대 때 향교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향교가 있었던 마을, 지방에 있는 국립학교가 있는 그 마을을 교촌 또는 교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는 교리라고 하고요. 경주에 가시면 여러분 교리김밥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그 교리김밥 거기에도 역시 향교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경주 가서 교리 가가지고 선생님 여기 왜 짬뽕이 없나요? 여기 왜 치킨이 없나요? 이러면 안 돼. 전국에 각각의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마다 교동, 교촌, 교리 이제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교를 향교, 국가가 세운 학교예요. 있었다는 거 봐두시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이 문벌 시대가 되면서 이게 고려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를 관학이라고 하는데 이 관학이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이 사립학교가 인기가 많네. 예. 왜냐면 사립학교가 시험도 많이 보고요. 과거 시험도 많이 합격을 시키는 거야. 이거 굉장히 타이트하게 교육과정이 짜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광종 때 시작했던 과거 있잖아요. 그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
사립학교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립학교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 사립학교 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최고의 학교가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 구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9개 여러 어떤 그 과목들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 학당이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최충의 구제학당 출신들을 문헌공이 이제 최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헌공의 물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파에 이야기했던 그 이규보 있잖아요. 이규보도 이제 여기 문헌공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거야 이규보도요. 이 들어가기 힘든 이 사립학교에 지금 들어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아주 총만 맞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죠. 이 당시에 최충을 그 해동공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 깊이가 깊었던 사람이 운영했던 사립학교. 이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사립학교가 인기가 많어? 라고 하면서 어떤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양현고는 뭐냐면 현명한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한 창고란 뜻이에요. 양현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학금 주는 창고란 뜻이죠. 장학제도. 전문 칠제, 여기 이제 구제였잖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칠제, 이제 7개 커리큘럼을 짠 거죠. 그래서 전문 칠제와 같이 좋은 커리큘럼, 좋은 선생님들 모시고 관악, 여기 이제 뭐 국자감이라든지 향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공교육 강화를 했지만 이게 사립학교가 너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립학교 인기가 많았다라는 거.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고려 시대 때도요. 이게 지금 사교육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바로 이런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이 있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신시대, 카레 시대예요. 당연히 유학이 위축되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말기가 되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원간섭기에 원의 빌부터 성장한 세력이 있으니 그들이 누구다? 권문세족이다. 그 권문세족이 신진사대부의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신진사대부가 누구예요? 바로 성리학을 수용한 세력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리학이 나왔으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은요, 원나라에서 들여온 사람인데 바로 안향이라는 사람입니다. 안향.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의 이름을 고쳐 소수서원이라고 영주에 가면 있어요. 경상북도 영주에 가면 소수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안향 영정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안향에 의해서 이 성리학이 처음으로 소개돼요. 성리학이 뭐냐? 그러니까 유학에서 한 파예요. 한 부류인데 성리학은 뭐냐면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게 바로 이 성리학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훈과학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자구 해석,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냐,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냐,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한다면 성리학은 그런 어떤 자구 해석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학문, 이게 바로 성리학, 유학의 한 일파가 되는 겁니다. 어쨌건 그 성리학을 소개했고 그걸 수용한 사람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신진사대부들이 세운 나라가 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특히 이 신진사대부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재현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당시에 원간섭기였으니까 이재현도 이제 원나라에 많이 갔었어요. 가서 이제 거기가 이제 지금 얘기한다면 이제 북카페지, 북카페. 만권당. 책이 10,000권이나 있는 곳이에요. 그런 만권당 같은 걸 만들어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차도 마시면서, 그러니까 북카페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만권당을 만들면서 또 활동을 했던 그런 모습들. 그가 썼던 글이 이제 여공패설 같은 어떤 그 산문류죠, 산문류. 이런 어떤 여공패설 같은 것들도 쓰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신진사대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학의 어떤 흐름을 보셨습니다. 초창기에는 국가중앙기구의 어떤 학교, 하지만 사립학교들이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무신정변 벌어지면서 유학교육이 위축이 됐고, 고려 말기에서는 신진사대부,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사대부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들,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게 유학의 흐름이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게요. 자, 다음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고려 시대도 여러분들 실록이 있었어요. 실록이 있었는데 조선왕조실록은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왕조실록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이 아쉽죠? 네,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문벌 시대 때 이제 만들어진 삼국사기라는 책이 있죠. 이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게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김부식 김씨가 어디 김씨냐면 경주 김씨예요. 그러니까 신라 왕족의 후손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사기도 신라 중심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구려의 역사와 백제의 역사가 많이 축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데 이 역사서가 신라 중심의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신라가 이제 승리한 나라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인데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냐면 기전체 양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본기, 세가, 지, 연표, 열천. 기라고 하는 건 본기, 기라고 하는 건 이제 황제, 또 세가 뭐 합쳐가지고 요거를 왕의 기록이에요. 왕들 또는 황제들이 뭘 했는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전은 뭐예요? 그 왕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았던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하들.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쓴 게 열전이에요. 그래서 왕, 기, 왕과 전, 그 신하들의 이야기, 그걸 중심으로 쓴 글씨, 쓴 역사서에서 기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태성왕이 한능검 기본교재를 연구소 선생님들과 만들었다. 이게 하나의 역사의 사실이라고 해봅시다. 태성왕이 한능검 교재를 연구소 선생님들과 만들었다. 자, 이게 역사의 팩트라면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본기, 세가, 지, 연표, 열전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기, 세가 편에 태성왕이 한능검 역사서를 만들었다라는 게 들어가고요. 연표에는 그게 2027년도였다. 2027년도 태성왕이 한능검 역사서를 만들었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전에는요. 여기는 연구소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야. 연구소 선생님들이 태성왕의 명을 받들어서 한능검 교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태성왕의 이야기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 본기세가에도 들어가 있고 지에도 들어가 있고 연표에도 들어가 있고 열전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전체 서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사실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방대한 역사서, 굉장히 자세한 역사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기전체는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예, 기전체는 그래서 이건 한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건 좀 공동작업이 되어야만 국가적인 어떤 사업 속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기전체라는 얘기입니다. 방대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 삼국사기가 바로 이 기전체. 삼국은 어디겠어요, 여러분들? 고구려 백제 신라야. 예,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지금 고려 시대니까 그 앞의 시대를 정리한 역사서. 이게 바로 삼국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다가 1170년 넘어옵니다. 이제 무신정변기로 들어옵니다. 이때 각훈의 해동 고승전, 해동, 동쪽에 있는 나라에서 고승, 스님들, 아주 유명한 스님들을 모아놓은 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규보가 등장합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동명이 누구예요? 고구려 세운 주몽 아니겠습니까?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게 여러분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게 20대 쓴 글입니다. 이규보의 글은 대단해요. 예. 해학도 있고요, 깊이도 있고요, 철학도 있고. 그러니까 이규보가 당시 불교도 관통을 하고 있고, 불교도 너무 불교 철학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이규보 씨는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근사합니다. 깊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다가 이제 왕관섭기로 들어오면서 일연의 삼국유사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삼국유사가 뭐냐면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유학자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쓸 때 뭔가 기적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은 쓰지 않아요. 유학자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지 않아요. 오로지 현상에서 가는 것들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 전에 역사서에서 기적 같은 건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김부식의 삼국사기 여러분들 만약에 웅녀가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버텨서 사람으로 변신해가지고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런 이야기 유학자가 믿겠냐고. 뭐?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곰이야? 유학자가 믿겠냐고. 안 믿어요. 그럼 그건 안 쓴다고요. 버린다고요. 그런 역사 사실들은요. 버린다고요. 그 김부식 유학자가 버린 역사들 있잖아요. 버린 역사들. 그 버린 역사들을 모아놓은 게 삼국유사예요. 유자가 뭐냐면 버려진 역사라는 얘기예요. 그걸 다시 모아가지고 만든 역사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김부식이 채용하지 않았던 역사.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에는요, 온갖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단군 이야기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쓸모없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어디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각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의 역사와 관련된 행사들,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행사의 역사 행사의 대부분의 이야기의 차용은 삼국유사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왜? 삼국유사 얘기가 재밌거든. 이게 재밌어요, 이게. 왜 삼국유사가 딱딱해? 삼국유사 얼마나 재밌는데 막 기적 같은 그 이야기를 많이 있으니까 그게 지금 더 말랑말랑하고 훨씬 더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쓸모없어서 버려져 있는 역사를 모았더니 지금은 훨씬 더 쓸모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적 사실도 이런데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별로 능력이 없고 이 사회에 별로 쓰임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 없고요. 쓸모없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다 자기만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다 모두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기회가 올 거니까 여러분 이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전기의 삼국사기, 고려 후기의 삼국유사. 저는 그래서 이련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제 목표, 이련 스님 닮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련 스님은 정말 그 재미난 이야기를 다 모아놓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이련 스님이 이 작업을 안 했더라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블랭크가 되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련 스님이 이 작업들을 참 힘들게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엄청난 그 자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이야기꾼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스님처럼 좀 이런 거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휴의 제왕운기. 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바로 단군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 고려 후기, 이때 이제 볼 수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재현의 사례. 이재현은 여러분 신진사대부이기 때문에 여기는 성리학적 사관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재현 만권당 여공패설 사략. 이게 참 신진사대부 이재현과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와, 버려진 역사. 하지만 그 버려진 역사가 이렇게 쓸모 있는 역사로 우리 시대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내용이 주는 시사점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당신들 모두 쓸모 있어.